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희입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해외 영화연의 엔터업계를 매주 짧고 굵고 완벽하게 스캔해드리는 주간 김혁희, 벌써 15회가 됐습니다. 첫 소식은 가볍게 사과형 벤 애플렉으로 시작합니다. 피치 퍼펙트로 알려진 배우 레벨 윌슨이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는 데이트 앱 라야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유명인들이 있었고 그 앱에서 벤 애플렉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했군요. 2019년 10월에 이미 데이트 앱에서 벤 애플렉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올해 2월에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그건 누군가 자기를 사칭한 거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신나게 연애 중이니까요. 그리고 레벨은 여기서 채닝 테이텀도 본 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채닝 테이텀은 제시 제이와 사귀다가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그게 이 데이트 앱을 하다가 발각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죠. 배우 엠마 왓슨이 기업의 이사님이 되었습니다. 엠마가 이사로 취임한 회사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럭셔리 그룹 캐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등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회사죠. 캐링은 여배우 엠마 왓슨,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의 전 CEO인 티잔 티암, 중국의 배차 서비스 앱 디디 출신의 전 총재인 진 리우 등 3명을 새로운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엠마는 영국에서 자랐지만 출생지는 파리이고 어린 시절부터 여배우로서 활약하는 한편 UN 친선대사로 임명되는 등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운동가로도 활약했었으며 환경보호운동까지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사 취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엠마 왓슨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게 지속가능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레드카펫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죠. 패션업계는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더 많은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나 아이템의 생명을 연장하고 보다 일상화된 친환경적 패션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는 엠마의 연봉이 궁금했지만 그 정보는 안타깝게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집을 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몬테시토 마을에는 기네스 펠트로, 맥라이언, 오프라 윈프리, 엘렌 디제너리스 등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엘렌이 이 집을 팔았고요. 그 구매자가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주간 김효캐에서도 아리아나가 엄청난 집을 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사버린 거죠. 이번에 아리아나가 엘렌에게 산 집은 아주 역사적인 포터하우스라는데요. 구입가는 675만 달러로 이 집은 1700년대 영국에서 두 채의 독립적인 축사로 건설된 이후 한 채는 미국으로 고스란히 보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유리로 만들어진 일광욕실, 2개의 침실, 2개의 욕실, 2개의 파우더룸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희귀한 빈티지 가구, 멋진 주방과 유리로 만들어진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엘렌이 이 집을 산 게 1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360만 달러에 사서 3개월 만에 내놨는데 거의 300만 달러를 올려서 아리아나에게 판 것이죠. 엘렌은 이 집을 팔았지만 이미 같은 동네에 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베벌리힐즈에도 고급 주택을 소유 중이죠. 이렇듯 미국 셀럽들도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알려진 배우 다코타 존슨이 남친인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과 해변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3일 토요일, 크리스 마틴은 전처인 기네스 펠트로와 자녀 2명 그리고 다코타 존슨과 해변을 찾았는데요. 함께 피크닉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코타는 요렇게롬 혼자 바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다코타와 크리스는 2017년 10월에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직후 열애설이 돌다가 연말 무렵부터 제대로 사귀기 시작했었죠. 두 사람은 작년 6월에 헤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만나고 있으며 콜드플레이의 노래인 크라이 크라이 크라이의 뮤비의 연출을 다코타가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왕년의 인기 드라마 가십걸의 척베스 역으로 알려진 에드 웨스트윅이 6월 14일 자기 인스타그램에 의문의 게시물을 올려서 팬들이 엄청 흥분을 했었죠. 혹시 가십걸 리부트에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게 뭐였냐면요, 15일 오후 1시부터 에드 본인이 만든 척베스 스토어에서 이런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한 수익금은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기부된다고 했습니다만 그의 복귀를 깜짝 기대했던 팬들은 매우 실망하고 말았죠. 작년 조커로 영화계를 뜨겁게 달궜던 와킨 피닉스가 아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혼자인 루니 마라가 첫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하죠. 현지 시간 16일 화요일에 루니 마라가 LA에서 스파를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 임신 6-7개월 정도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여름에 막달라 마리아에 함께 출연하면서 사귀었고요. 작년 5월에 약혼을 했습니다. 래퍼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가 노래 한 곡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곡 제목은 블랙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2018년에 발매했던 콜라보 앨범 Everything is Love의 수록곡이죠. 이 곡 초반에는 자메이카의 안무가이자 아티스트인 레놀라 스테인스의 음성을 약 1분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컬 파트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크레딧 명기도 없이 음반에 사용한 것을 이유로 너 고소를 때린 것이죠. 6월 16일 레놀라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2018년 제이지와 비욘세가 자메이카에서 투어 뮤비를 찍을 때 댄서들을 제공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놀라가 제이지 비욘세 측과 당초 협의하기로는 해당 비디오에만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었고 비욘세와 담당자 등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앨범에 넣고 프로모션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 라면서 고소를 했고요. 손해배상금 및 법정 수수료, 크레딧 표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지부스트의 이지는 카니에 웨스트의 브랜드죠. 운동화나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카니에는 스킨케어 및 화장품 아이템의 이지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마스크팩, 바디오일, 속눈썹이나 매니큐어, 면도크림, 헤어케어, 향수, 치약, 아로마 제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카니의 아내인 킴 카다시안이 이미 속옷 브랜드인 스킴스나 향수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카니가 코스메틱 업계에 진출을 하면 부부가 같은 장르의 사업을 벌이는 게 되겠죠. 아마 아내가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카니가 화장품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17년에 돈다 브랜드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 권한을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돈다는 카니의 타계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름을 쓰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지로 가기로 한 것이죠. 얼마 전 포브스에서는 카니의 자산이 1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카니는 나의 실제 자산은 33억 달러다 라면서 포브스가 계산을 다 안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키아누 리브스와 15분 동안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이 권리를 미국의 자선단체인 캠프 레인보우 골드가 온라인 경매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아이다호에 소재하고 있고 어린 암 환우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이 경매의 수익금은 모두 이 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낙찰이 되면 낙찰자는 7월 6일 키아누 리브스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만약에 협박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면 키아누 리브스 또는 단체가 영상통화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손에 연필만 쥐어줘도 무시무시한 사람한테 누가 그러겠어요. 경매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현재 대본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 75,1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조니 뎁과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 중인 앰버 허드의 변호인단이 완전히 이 건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가 나왔죠. 앰버의 변호사인 로버타 캐플란이 말하길 이 사건에서 물러나도록 건의를 받았고 함께 팀워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변호사들인 존 퀸, 줄리 핑크, 다비다 브룩 등 총 4명이 이 치열한 법정 싸움에서 빠지는 것을 신청, 이걸 앰버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로버타 캐플란은 타임스업이라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데요. 이 단체에서는 조니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앰버를 지원해 왔었죠. 로버타 캐플란은 이번에 사퇴를 하면서 우리는 앰버를 믿습니다. 그녀의 고문을 맡은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 외의 상황으로 이동이나 물류의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버지니아주를 본거지로 하는 현지의 재판 변호사에게 소송을 진행시키는 결정을 한 것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용이 손을 떼는 이유라는 거군요. 아무튼 앰버는 버지니아주에서 또 다른 재판 변호사를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죠. 앰버가 조니와 결혼했던 당시 일론 머스크를 만났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조니가 제기한 바가 있었죠. 이번에는 조니가 어떤 배우에게 소환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우는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으로 알려진 카라 델레바인입니다. 조니의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조니 데뷔 부재 중인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앰버와 카라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라는 이번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제공하는 걸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또 제임스 프랑코가 앰버와의 관계를 이유로 법정에서 앰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받고 소환도 받았었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일론 머스크는 단호하게 부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카라와 저는 친구지만 관계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카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앰버와 저는 그녀가 조니와의 이혼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후에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앰버가 결혼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녀 가까이에 있었던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고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올타임 레전드 갱신하고 일본 현지를 뜨겁게 만든 안자슈 와타베 켄 때문에 다시 한번 클로즈업 되고 있는 두 인물을 살펴보죠. 우선 카라타 에리카의 복귀 전망인데요. 카라타는 소동 이후 모습을 일절 나타내지 않고 있고 거의 잠적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었죠. 핸드폰도 아예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현재 기획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프로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계약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여배우로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적극적인 푸시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회사에는 카라타 말고도 좋은 여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제쳐두고 카라타만 계속 푸시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본격적인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시하에 둔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을 붕괴시킨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라서 복귀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 침묵의 카라타. 현재로서는 전혀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죠. 반면에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복귀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죠. 영화 컨피던스맨 JP 프린세스 편에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개봉일이 7월 23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며 그 영화의 주연인 나가사와 마사미와 홍보 동영상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지난 6일에는 NHK BS8K의 드라마 스파이의 아내에 단발 출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후지TV의 정보 프로 논스톱에 출연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 권고 기간에 대한 질문에 얼마 전부터 독서에 빠져서 조금 어려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복귀의 시작은 7월에 개봉하는 컨피던스맨 극장판이 되겠죠. 히가시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연기가 되지 않고 5월 1일에 컨피던스맨이 개봉을 했다면 소동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홍보나 무대 인사에 참여하기는 어려웠겠죠. 영화에서 부분 편집을 당하거나 아예 시리즈에서 강판돼버리는 사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봉이 2개월 반이나 연기가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차츰 여론이 사그라들면서 복귀가 가능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와타베입니다. 컨피던스맨의 새로운 개봉일을 발표한 때가 공교롭게도 6월 11일이었는데요. 그 날이 안자슈의 와타베 켄의 보도가 터진 날이죠. 워낙에 와타베가 악질이기 때문에 히가시대가 좀 덮이는 느낌입니다. 안자슈의 와타베 켄은 요즘 기자회견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과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일을 벌인 연예인의 사죄 회견은 엄청나게 큰 비판에 다시 직면하는 등 성공 사례가 적은 데다가 아내인 사사키 노조미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코로나도 있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견 없이 사과를 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하는 라디오 방송인 골드러시에서 라이브로 하는 사과가 어떻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 방송에 안자슈의 다른 멤버인 코지마가 와타베의 대타로 나가서 사과를 했었죠. 이게 아니면 친필 반성문을 발표하는 것 정도가 있을 텐데요. 단지 사죄만이 아니라 일이 벌어진 경위나 자신의 심정 등을 제대로 자필로 엮은 장문의 반성문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걱정돼도 얼굴을 보이고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회견은 그가 어떤 형식을 초이스하더라도 나름 예능사에 남는 그런 회견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김효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 K였습니다.